바지까지 짧으니까 더 짧아 보이죠. 거기다가 또 이 위에 똘이 있잖아요. 양복 자켓은 얼마나 유행지나 오래됐는지 왜 어깨가 이만큼 내려오는 양복 자켓. 그것을 입고 막 이러고 오셨더라고요. 자기 돌아다니면요. 아무도 원장인지 고객들이 아무도 모른대요. 식물원 방문하신 분이. 제가 거기를 다 안내받고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는 그분에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있다면 그거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바로 이완용 당신이 진짜 부자입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얘기하면서 정말 난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고 나왔어요. 과연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왜 진짜 부자인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잘 나눠보고 싶어요. 그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그가 진짜 가난했기 때문이다. 진짜 가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혼 안 하겠다고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진짜 가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 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신 있게 앉아서 심각하게 돼요. 원장님 아십니까? 저는요 가난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고구마 밭을 메고 있었는데 그 고종 동생이 이렇게 지나다가 아주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모습이 생각납니다. 뭐랄까 메리어스가 다 떨어진 메리어스 있고 오빠 깜둥이네 그러더라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그 깜둥이 모습 보면서 그 엄마가 고구마만 매라 그러면은 그 여름 방학인데도 그 밭을 매면서 저쪽 밤나무 밑에서 애들이 여름 방학이니까 그늘에서 잘 그리면서 놀고 있는 애들 보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쟤네들이 여치고 나는 개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자생력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그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돈은 벌리고 나오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도대체 가난을 소유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으셨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는요 자기 자식한테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무슨 공부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그러지 누가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난이 자기를 키워온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가난을 물려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도대체 가난이 당신한테 뭘 가르쳐줬길래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가난을 소유했기 때문에 배짱이 남들보다 엄청 세대요. 정말 그분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왜 그 앞에다가 배짱 앞에 진짜 배짱 있는 사람은 시쳇말로 뭘 붙여요? 짱디요. 응? 짱디요. 이제 똥배짱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배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떠했냐 하면은 정말 자신이 의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의술을 배웠습니까?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불법 치료를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 불법 치료를 최초로 했던 임상실험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그렇죠. 남한테 하면 죽일까 봐 자기 자신을 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배짱 생기는 거 아세요? 가난하면 어떤 배짱이 생겨요? 무조건 잃을 게 없다 이거지. 그렇죠. 잃을 게 없죠. 배째라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 돈 없어요가 자랑이에요. 이분은 누구한테 가서든지 그냥 저기요 얼마 주면 배울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배를 딱 내밀면서 얘기해요. 저 돈 없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날 가르쳐 주세요. 나 이렇게 죽어가는 거 당신이 볼 겁니까? 해서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분으로부터 침술도 배우고 지압도 배우고 엄청난 배짱은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만약에 조금 돈이 있었으면 자기는 배짱이 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지레 요 정도 돈 갖고 이 사람이 나 가르쳐 주겠어? 요 정도 돈 갖고 내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 하면서 오히려 포기했을 텐데 너무 없다 보니까 어쩔래가 된 거죠. 어쩔래? 나 죽게 둘 거야? 당신 나 도와주시오. 세상 모두에게 배짱으로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가난으로부터 세상을 헤쳐나가는 10원도 없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엄청난 배짱을 배웠던 거예요. 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배짱뿐이 아니다. 배짱만 배운 게 아니라 배짱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가난해서 엄청난 경험이 생기더래요. 하나하나 자기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부자들보다 배운 게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라디오 MC를 진행을 했었는데 라디오로 엄청난 사연들이 와요. 그중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몇 년 전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이렇게 그분이 그 사연을 주신 분이 40대 여자분이에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뻥튀기라고 그러잖아요. 쌀티밥. 팍 튀겨서 쌀이 막 터져 나가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왈칵 앉아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엄마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그 집에 딸이 넷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엄마 혼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7살 밑으로 4명이에요, 딸이. 7살 밑으로 4명이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일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참 큰일 날이지만 문을 잠그고 나간 거예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1살, 2살짜리 어떻게 해? 그러니까 7살짜리한테 애들을 다 맡기고 문을 잠그고 나가면서 그 안에다 쌀티밥 있죠? 쌀티밥을 확 뿌려놓는데요. 왜 하필 쌀티밥이었는지 아시죠? 엄마들은 알걸? 주워 먹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갖고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구석에 있는 쌀티밥까지 이렇게 찍어갖고 혀에다 먹을 때쯤이면 엄마가 오시는 거야, 저녁 때. 쌀티밥을 보니까 얼마나 엄마 생각이 나겠어. 막 엄마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얘기를 그분이 사연으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또 누가 생각나? 그 증평에 코 빨개서 발견된 아저씨. 그 엄마 우리 집에 와갖고 막 그 김치독이 시골은 옛날에 이렇게 커요. 그러면은 조그만 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 동안 김장 다 먹고 나서 그 독을 깨끗하게 치우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 조그만 분이 들어가서 김치 다 퍼내고 그 국물이랑 김치 갖고 애들 김치만 갖고 애들 키웠거든요. 난 그 생각이 나서 그 증평 아줌마 그분이 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언니 오빠들 진짜 훌륭하게 됐어요. 그분 얘기를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 경험이 없어. 서울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왔고 아버지 국회의원이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방송 끝나고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언니 있잖아요. 저한테 언니라고 그러는데 나 가난할 걸 그랬어요. 나 서울에 안 태어날 걸 그랬어요. 시골에서 태어날 걸. 적어도 그냥 아주 지방에서 살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얘기가 없어서요. 원장님 얘기하는 동안 언니 얘기하는 동안 나 속상해 죽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자산입니다. 이완용 원장님 가난이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멋진 남자예요. 이분은 거기서 배짱과 경험을 또 배웠대요. 또 이분이 얘기하는 거냐 뭐냐면은 두 번째 가난하면 목표가 엄청 커진다. 여러분 왜 있잖아요. 그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얘기 알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한 만약에 우리가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어봐서 요게 맛있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고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근데 빵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요 이상한 빵을 상상하는 거예요. 총도 쏴보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소총을 쓰면 그 다음 단계총, 그 다음 단계총을 상상하는데 총 한 번도 안 쏘아본 사람은 대포를 자기가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무지하게 용감했어요. 사람들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돈만 벌어봐라. 이런 생각하죠. 나중에 돈만 벌어봐. 그럼 요거 꼭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이완용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돈만 벌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사고 살았던 사람은 그 다음 단계 걸 사고 싶어 해서 16인치 TV를 사고 살았던 사람은 텔레비를 째려보면서 이런데요. 내 돈만 벌어봐라. 내 48인치짜리 PDP 사고 말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째 꿈이 그렇게 약하냐고 얘기했어요. 그까짓 거 텔레비, 그까짓 거 무슨 휴대폰 좋은 거 사는 게 무슨 꿈에 속하냐.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대부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인생의 액세서리를 사려고 작정을 한대요. 이게 꿈이 아닐진데 집도 액세서리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집이 전세예요. 나는 집은 전세지만 이분은 뭘 샀어요? 이분이 산 게 뭔지 아십니까? 식물원을 샀잖아요. 식물원은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황무지 산을 사갖고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그분이 산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세상 사람이 못 사는 엄청 용감한 걸 샀어요. 뭘 샀는지 아세요? 첫째, 맑은 공기요. 두 번째, 맑은 물이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요. 이런 거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밖에 못 샀어요. 야, 이분의 꿈은요 용감하다 못해 정말 가면 무식할 정도로 용감해요. 근데 그분의 용감한 그 엄청 무식할 정도로 용감함 앞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러한 엄청난 용감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행복해요. 사실은 지금도 제 집 하나 없거든요. 우리 아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그 자기 친구들은 집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새방을 면한 후
왜? 아니 나는 잔디가 방바닥이고 하늘이 천장이고 나무가 벽을 사 나 행복해.